요즘 AI로 책 쓰기에 사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일부러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질 않았어요. 요즘 저는 젠스파크 이용해서 정말 슬라이드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오늘 이제 AI를 이용해서 책 쓰게 하고요. 다음 주에 AI를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 저기 그 자료 만드는 거, 네, 하고 그 다음 주에 웹페이지 만드는 거 이렇게 이어서 지금 3주간 연속으로 핵심적으로 좀 관심 있는 거를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이야기할 어떤 순서는 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먼저 우리가 글쓰기, AI에서 글쓰기 하기 위해서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하고 대표님, 저기 음소거 안 되신 대표님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음소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대표님 다른 대표님들한테 불편함을 드리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들, 특히 이렇게 장문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문을 작성을 할 때 AI가 갖고 있는 이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거하고 토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한계를 알고 전체적인 기획과 작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 분석입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은 별도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할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AI 관련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지금까지 다양한 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음 기회에 어떻게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시장 세분화하고 고객 선정, 고객 분석, 타겟 고객 선정, 페르소나 선정, 고객 여정 분석, 그다음에 고객의 문제 인식하고 욕구 정의, 가치 사다리 정의, 이런 경쟁사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을 AI를 활용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그냥 하나의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롬프트를 간만에 가니까 분위기 집중 안 하냐? 선생님 강의 네, 음소거 좀 해주세요. 좋았어. 대표님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케팅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거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 비즈니스의 어떤 판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 하나하나의 프롬프트 통해서 분석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프레임워크이고 그 외에 이런 시장을 좀 더 세분하게 분석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다양하게 좀 제가 실무에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는 다음 기회에 이거는 이런 환경 분석과 관련된 거를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환경 분석과 타겟이 정해졌고 어느 정도 주제가 정해진 상황 속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단계를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어, 빠른 시간 내 전자책이나 아니면 책의 어떤 그런 어떤 초고를 만들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갖고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 조사하고 취합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요 부분 좀 가볍게 넘어가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자료 정리 한번 네. 네, 들어오시는 대표님 음소거해 주세요. 들어오시는 대표님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야기할 부분들은 노트북 LM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 참여하신 대표님들 혹시 노트북 LM 현재 쓰고 계시는 대표님들 한번 1번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노트북 LM 난 아직 안 쓰고 있고 들어본 적 없다라는 분은 우리 채팅창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채팅창에서 2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노트북 LM 난 현재 쓰고 있다. 아직 있지 않다.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이 쓰고 계시네요. 네. 저는 요즘 사실 이 노트북 LM 네, 오늘 제가 AI를 활용해서 책 쓰게 하는 부분들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어, 다음 주에 할 거 강의안 만드는 거, 그 다음 주에 할 거 홈페이지 만드는 거.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다 전반적으로 노트북 LM을 활용하는 걸 기준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LM이 정말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노트북 LM을 중심으로 좀 많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채찌피티 프로젝트는
부가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뭐 오늘 전반적으로 대표님들이 노트북 LM 자체가 어, 많이 써보신 분이라서 네. 그래서 뭐 크게 뭐 어려움 없이 뭐 강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잠깐 링크 좀 요청하는 분이 카톡이 와가지고요. 링크 좀 보내드리고 답변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노트북 LM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는 거에 좀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트북 LM을 통해서 목차를 만들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노트북 LM 갖고도 목차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챗GPT 프로젝트를 갖고 목차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 본문 작성 같은 경우도 노트북 LM을 갖고 할 거고, 챗GPT 프로젝트를 하는데 오늘은 노트북 LM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정교열 같은 경우는 오늘 교정교열까지 뭐 세부적으로 시범을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교정교열 같은 경우도 노트북 LM이나 아니면 챗GPT의 나만의 GPT스를 통해 가지고 뭐 교정교열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위에 뭐 디자인이나 배포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심적으로 두 번째인 자료조사하고 취합, 그다음에 자료 정리, 목차 만들고 본문 만드는 거 요거 중심적으로 쭉 한번 같이 해보고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런 과정을 통해서 어, 완성을 한 건데요. 한번 공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 작성 완료된 거를 네. 지금 첫 번째 페이지 보이는 건 그냥 챗GPT로 그냥 만든 겁니다. 챗GPT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됐고 목차 자체가 지금 파트와 장과 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트에 보통 한 세 개 정도의 장, 그다음 네 개의 절로 구성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됐고 이렇게 내용을 목차를 만들었고 그다음 이렇게 목차를 만든 거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김상희 대표님 낙서한 거 지워주세요. 파트 1 이렇게 해서 작업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한 2,500자 정도로 이렇게 상세 내용들을 작성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전체적인 작성을 까지 작업을 다 하는데 요거 뭐 한 전체적으로 쭉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방식을 이거, 통해서 이거, 줌, 근데 이래, 하늘에 놓고, 아니, 줌으로 하는 방해가, 대표님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음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페이지가 보면은 만들어진 게 지금 보시면은 거의 어, 거의 한 100한 4페이지인가 5페이지 정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초고라고 볼 수 있는데 초고치고는 제가 의도했던 그런 컨텐츠들이 정말 알차게 만들어졌어요. 내용이 되게 알차게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B2B SMB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진행된 내용 자체,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하고 학습했던 내용 자체가 충분히 반영된 촉으로서는 아주 알찬 그런 컨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요 정도의 작업을 진행하는 거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자료 조합 작업을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앞에 거는 다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 이런 어떤 키워드 정리나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키워드 쪽은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키워드 쪽은 제가 많이 쓰는 게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검색을 할 때 관련된 거에 대한 키워드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키워드 마스터를 많이 쓰잖아요. 키워드 마스터를 가지고 많이 쓰고 있고 키워드 마스터를 쓰면은 뭐 키워드 마스터 말고도 이런 키워드 요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키워드 마스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B2B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B2B라고 치면은 검색이 나오는데 검색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한 달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 최근 한 달 동안 PC 검색량하고 모바일 검색량에서 이 B2B라는 키워드 갖고 검색량이 총 15,690, 15,690 정도면은 상당히 검색량이 좀 되는 그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키워드를 갖고 만약에 네이버 광고를 한다면 키워드 클릭당 보통 한 7, 8천 원 정도 좀 나옵니다. 네. 그런 정도 키워드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연관 키워드가 바로 옆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B2B 사이트 하면은 이것도 한 1200 정도 검색이 나오네요. 뭐 B2B, B2C, B2B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쭉 정리하게 되면은 제가 검색해 나가는 것 자체를 효과적으로 이 키워드가 고객의 관심사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엑셀로 다운받게 되면 바로 다운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키워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또는 약간 B2C와 관련된 거라면은 요즘 이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나오는 고객의 어떤 반응 조사를 바로 할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여기, 여기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특정한 제품을 검색해서 그 사이트를 검색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반응 지수를 다 분석할 수 있어요. 판매량, 판매 지수 이런 걸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사를 하면은 고객의 후기 자체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오늘 그런 거와 관련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은 좀 더 뒷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시장 분석하고 고객 분석하고 이거 하는 쪽에 할 때 그쪽 부분들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 조사를 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제 조사를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은 오히려 퍼플리시티를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현재 대표님 퍼플리시티 유료 버전 쓰고 계시는 분 대표님들 혹시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나는 아직까지 무료 쓰고 있다는 분, 대표님 2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신청해주신 대표님들이, 네. 어, 상당히 AI 관련해가지고 활용도가 높으신 대표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퍼블리시티를 저는 대부분 이용하고요. 사실 요즘 저는 이런 책 쓰기뿐만 아니라 뭐 자료 수집 이런 전반적인 작업을 할 때 대부분 퍼블리시티를 쓰지 네이버나 구글 검색은 한 10번 들어가면 한 분 정도밖에 안 들어갈 정도로 사실 퍼블리시티를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모을 때도 대부분 여기서 이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마이크를 켜서 사용할게요. 자, 그럼 그냥 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B2B 비즈니스 B2B SMB 비즈니스 어, CEO 이런 식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출발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꼬리꼬리 무는 질문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전혀 새로운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사실 퍼플리시트에 제가 한 몇 시간 정도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그와 관련돼 있는 주제들 핵심적인 주제들은 거의 다 꺼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잘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꼬리 꼬리는 무는 질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5개의 질문이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 못한 고민들도 연속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계속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제가 방법을 어, 다 설명드리는 거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수집하면은 제가 정보를 이제 수집한 걸 한번 이런 식으로 수집해서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정보를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료를 만들거나 책을 만들 때 기초적인 자료 조사는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거를 강릉이 아니에요. 동해시? 응.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뒤쪽에 있는데, 어, 요런 거를 해서 이렇게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 이렇게 뒤에 내려가서 뭐 한두 개 얘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라고 그런다면, 만약에 여기 했다면은, 어, 이런 식으로 쭉 한 거를 질문을 이렇게 꼬리꼬리 물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계속 질문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긁어가지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거 긁어서 그냥 복사한 다음에, 저는 MS 워드에다가 넣어서, 그냥 MS 워드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그냥 파일을 만듭니다. 그대로.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그냥, 어, PDF로 바꿉니다. 다른 이름 저장해서 PDF로 그냥 저장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탕화면에다가 해서 PDF로 저장을 해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핵심적인 자료들을 저장을 하면은, 자, 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라이브러리 계속 넘어가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단일 폰과 풀폰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기초 정보로 저장을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저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정보를 많이 저장하는 거 하나 하고, 하나는 또 많이 쓰는 게 웹을 통해서 이제, 어, 웹페이지에서 어, 블로그나 또는 아니면 유튜브에서 어, 하는데 주로 이제 저는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게 그 유튜브 강의를 한 건데 만약에 제 거를 만약에 이걸 한다면은 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따로 쓰기 때문에 여기 한글이 나오기도 하지만 안 나오면 그냥 어, 더보기에서 그다음에 여기 스크립트 표시를 하게 된 거 있습니다. 스크립트 표시를 하게 되면은 스크립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이 스크립트를 어, 쭉 긁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긁어서 따로 이것도 편집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복사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이런 거는 그냥 메모장에다 그냥 저장을 하는 겁니다. 메모장에다가 저장을 해서 복사해서 그냥 메모장에다가 저장해서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트북 에렉으로 바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 방법보다는 정확하게 이걸 PDF로 가지고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굳이 어,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참고로 노트북 에렉은 이 텍스트 파일은 되는데 MS 워드는 바로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 PDF 파일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또는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서도 필요한 파일들 같은 게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예, 블로그 파일에서도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정보들 갖고 와서 이렇게 긁어서 뭐 첨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보화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첨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쭉 만드는 겁니다. 파일을 만들어서 첫 번째 이제 파일을 최대한 어, 노트북 에레은 무료 버전은
50개까지 노트북 LM에서 무료 버전은 여기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소스 추가를 50개까지 할 수 있어요. 50개까지 할 수 있고 유료 버전은 300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핵심적인 정보들 같은 경우는 업로드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를 사전에 뭔가 충분한 자료 준비를 통해서 정보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PDF든 또 아니면 이제 파워포인트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든 아니면 텍스트든 뭐 이런 파일들 여기 밑에 나오죠.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것들을 구글 독스나 MS 워드는 안 되지만 MS 워드를 구글 드라이브 올려서 구글 독스로 파일로 하게 되면 바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구글 슬라이드도 바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 링크도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링크도 크롤링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은 가능하고요. 유튜브도 아까 유튜브에서도 링크를 바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추가할 수도 바로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소스 형태들을 어, 소스에 추가해서 50개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책을 만들 때 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추가를 다 시킨 거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뭐 거의 한 30개 정도를 이렇게 쭉 추가를 한 겁니다. 추가를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점은 뭐다? 가능하면 핵심적인 정보들. 내가 뭔가 이 책을 쓰고자 하는 부분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핵심적인 정보들과 관련돼서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들 자료를 정부해서 여기에 노트북 LM에 있는 어, 소스에다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 LM에 소스를 집어넣는데 한번 이미 해놓은 거 말고요. 오늘 만든 거 가지고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아마 그때 오늘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도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걸 하나 만들고요. 소스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아까 만든 거 있었죠? 네. 뭐, 이 PDF 추가하고요. 추가를 하면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 추가한 첨부한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 자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몇 가지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만든 자료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최종 원고를 PDF로 바꿔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PDF로 바꿔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PDF로 바꿔서 이 파일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PDF 만들어졌고요. PDF 파일 한번 소스 추가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유튜브 있었던데 유튜브 파일 만든 것도 한번 텍스트로 만들었던 게 있었죠? 네. 자, 이런 것도 한번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일을 쭉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리소스를 더 여기에 있는 추가한 정보를 가지고 먼저 어떻게 하느냐면은 노트북 LM 자체가 일반적인 LLM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챗GPT나 챗GPT나 아니면 또 많이 쓰고 계시는 뭐 제미나이나 클라우드나 이런 거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노트북의 LM은 우리가 업로드한 자료 이외의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노트북 LM은 여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첨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해줘요. 즉
첨부하지 않은 내용을 자기가 다른 데서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트북 LM인 자체가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정리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정리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노트북 LM은 이 노트와 같은 성격으로 내가 학습하기 위해서 노트를 정리하고 또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기본적 구조는 뭐냐면 여기는 여기에 추가된 소스만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같은 현상이 생길 확률이 아주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용 자체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객관성 자체, 사실성이 보장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나 기타 클로드 같은 이런 LLM과 쓰는 거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좀 전문적인 용어로 본다면 하나의 레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레그.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뽑아내고 답변을 뽑아내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하나의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럴 때 우리가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에는 여기 있는 기능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추가됐으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 메모 추가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메모를 오른쪽에 공간으로 메모 저장 공간으로 옮기는 겁니다.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메모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우측 메모에 추가가 됩니다. 메모 저장이라고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인드 맵도 있고, 그 다음에 학습 가이드도 있고, 브리핑 문서도 있고, FAQ도 있고, 타임라인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첨부된 문서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문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들을 먼저 선행해 주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예를 들어서 학습 가이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 가이드를 정리해 줍니다. 학습 가이드도 정리하고 브리핑 문서도 정리하고 FAQ도 정리하고 타임라인도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하나씩 되는 걸 한번 볼 거고요. 또 그다음에 뒤에 가면서 보겠지만 여기 첨부한 자료를 근거를 통해서 팟캐스트를 만들어줘요. 팟캐스트는 보통 6분에서 한 9분 정도 사이에서 팟캐스트를 두 사람의 목소리로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로 팟캐스트를 만들어줍니다. 한국에서는 남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만드는데 영어 버전은 내가 내 목소리가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도록 되는데 이 팟캐스트도 미리 생성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 생성한 걸 한번 보게 되면은 먼저 한번 클릭해 볼게요. 마케팅 및 세일즈 퍼널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돼 있는 걸 한번 클릭해 보면은 다 여기 보면은 이건 첫 번째 되게 요 내용을 추가한 거고요. 두 번째 거 자, B2B SMB 세일즈 퍼널 및 AI 활용 스터디 가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용어까지 쫙 정리를 해줬죠. 용어까지 정리를 해주고 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걸 한번 볼게요. 실전 가이드를 보면 쭉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보면은 B2B SMB 디지털 전환 및 AI 마케팅 세일즈 혁신 FAQ라고 해서 또 FAQ도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정말 잘합니다. 정말 제가 이제 이 노트북 LM을 쓰면서 사실 이제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걸 쓸 때 파일 첨부를 할 수 있어요. 파일 첨부를 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거기서 제공되고 있는 토큰이나 아니면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거를 가지고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보를 찾아주질 못해요. 그만큼의 검색량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서 한번 챗GPT 4.5하고 구글 제미나이 프로 프로와 컨텍스트 윈도우와 토큰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왜 세부적으로 작업을 쪼개가면서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2024년 5월 기준인데, 거기는 뭐냐면 100만 토큰이죠. 자, 제미나이 1.5 프로는 100만 토큰. 아까 보신 노트북 LM의 기본적인 이유로 사용되는 엔진이 뭐냐면 바로 저게 제미나이 2.5 프로를 사용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근데 그 챗GPT 같은 경우는 보면 30만 자 내외예요. 근데 제미나이는 100만 토큰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게 뭐냐? 토큰을 읽는 양과 쓰는 양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노트북의 이름 자체가 그만큼 토큰량이 커요.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읽어내는 정보량도 차이가 나고 읽어낸 정보를 쓰는 정보도 차이가 나는 그런 거를 실제 쓰면서 저는 철저하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제가 했었냐면은 저랑 같이 소셜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최기문 교수라고 이제 교수가 AI 학습과 관련된 책을 냈어요. 그걸 이제 A4로 갖고 한 270장 정도의 책을 냈었거든요. 제가 그 A4 270장의 책을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목차를 가지고 각각 장과 파트별로 분류를 해서 요약을 시켰는데 내용이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요약을 해줘요. 그 이야기는 뭐다? 27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토큰의 역량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50개 또는 유료 버전으로 500개 정도, 300개 정도의 정보를 업로드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제대로 읽고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정말 여기 내용을 파악하면서 보셨다시피 정말 내용 파악이 잘 됩니다. 지금 여기 한번 잠깐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지금 소리가 공유됐는지 제가 소리 안 나면 제가 다시 공유 다시 할게요. B2B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소리 또 들리나요? 관련 업무 하시는 들리면 분들이라면 손 한번 아마 들어주세요. 공감하실 텐데요. 안 이 들리나요? 마케팅하고 자, 안 영업 들리면 사이의 제가 자, 다시 공유할게요. 공유 한번 풀고 소리 들립니다. 들렸습니까? 네네. 그 줄다리기, 이게 참 이 어렵습니다. 내용을 네, 파악해서 맞아요. 요약하는데 괜찮은 잠재 고객 자료를 찾는 것도 제가 일인데, 이 많은 어렵게 자료를 찾은 넣었는데 고객을 실제 그 계약까지 끌고 자료의 가는 건 또 핵심적인 내용만 완전히 딱 다른 뽑아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그래서 과정이 9분 사이에 정말 이야기를 힘들죠. 해주거든요. 오늘 근데 저희가 오늘도 이제 보내주신 새로운 거를 자료들을 좀 집어넣어서 보면서요. 다음 주에 제가 B2B 중소기업들이 공통 이번 주에 제가 북덕방 발제를 하는데 그 책을 통으로 한 권 집어넣어 가지고 딱 요약을 시켰는데요. 정말 귀신같이 9분 안에 그 내용의 핵심만 딱 뽑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다? 그만큼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해놓은 내용 자체가 정말 탁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챗GPT보다 노트북 LM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게 제 경험치예요. 뭐 다른 사장님들, 대표님들이 써보면서 다른 경험치를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써본 경험치로는 노트북 LM 자체가 정보를 집어넣고 그 정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읽어내고 그다음에 그 읽은 내용들을 출력해내는 능력 자체가 저는 어떤 지금 현재 AI의 어떤 읽기 쓰기 기능보다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쓰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노트북 LM 자체가 정말 저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렇게 나왔죠. 또 이렇게 쭉 요약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약을 하고 또 한번 여기서 보면 마인드 맵을 해볼게요. 마인드 맵을 하면 여기 첨부된 소스들을 핵심적인 카테고리로 딱 요약을 해줍니다. 딱 요약을 해줘서 카테고리별로 또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또 그 카테고리도 한번 내용에다 포함시킬 거예요. 자, 여기 세 가지를 넣었는데 세 가지 카테고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네요. 파트 1, 디지털 전환 시대 SMB 기업의 마케팅 영업의 고충점 예. 자, 클릭을 하면은 그 내용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 요약을 해줍니다. 다시. 요거 하나하나 클릭하면 또 따로따로 해줘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정리해줘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렇게 정리를, 메모를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메모를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낼 겁니다. 다음, 아마 지금 늦은 저녁 시간이라서 좀 속도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는 별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메모장을 다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메모장을 만들었고요. 또 세 번째 카테고리 또 메모장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거는 다양한 메모장을 통해서 내가 이후에 만들 어, 목차나 아니면 본문을 만들 때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게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메모장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메모장으로 또 옮겨줄게요. 이렇게 메모장 나온 거를 요 메모장으로 저장을 이제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나온 다음에 다 나온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다 메모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자, 작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메모장으로 다 옮길게요. 자, 요 내용을 먼저 메모장으로 옮기겠습니다. 메모장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위에 또 정리한 내용을 메모장으로 옮기겠습니다. 또 위에 정리한 내용도 메모장으로 옮기겠습니다. 또 위에 정리한 내용도 메모장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장으로 이제 다 옮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장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모장으로 옮긴 것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 메모장을 여기에 소스로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자, 소스로 추가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일 밑에부터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클릭하고, 자, 요거를 제일 밑에 버튼 보면 소스로 전환. 요 소스로 전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걸 클릭하시면 요 내용이 소스로 추가됩니다. 다시 두 번째 들어가서 또 두 번째 거 내용을 클릭한 다음에 아래 들어가서 또 요거를 소스로 전환을 누릅니다. 또 소스에 추가됐습니다. 또 세 번째 것도 클릭한 다음 소스로 전환을 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도 클릭해서 소스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도 클릭을 해서 소스로 전환해 줍니다. 그리고 자, 위에 거, 다시 위에 거 정리한 거 또 소스로 전환시킬게요. 요것도 소스로 전환. 하나, 두 번째 것도 소스로 전환. 자, 세 번째 것도 소스로 전환. 또 네 번째 것도 소스로 전환. 자, 그리고 이렇게 요약된 내용도 소스로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요. 자, 다운로드를 바탕에 받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 이거를 챗GPT에서 텍스트로 바꾸려면은 챗GPT는 바꿔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스크립트를 텍스트로 바꿔줘. 이러면은 챗GPT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할 수 있다. 1번, 할 수 없다. 2번. 해보시면 금방 알겠죠? 그죠? 자, 챗GPT는 못해요. 전환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챗GPT에서 첨부한 파일에 들어있는 스크립트를 한글로 정리해줘. 챗GPT는 못합니다. 화면에 낙서하지 말아주세요, 대표님들. 예, 화면에 그으면은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붓 속에 들어가시면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시면은 지워지는데 금방. 어떻게 지운다고요? 주석이 아마 어디가 있을 텐데 공유화면에 주석이라고 네, 있잖아요. 잠깐만요. 네. 주석이 더보기에 있나요? 봐보세요. 예. 제가 공유화면에 예, 주석에서 주석에 하면 왼쪽에 쭉 다른 나오죠. 사람 대 주석 비활성화하면 되나요? 주석에서 아마 지우개 표시가 보일 거예요. 지우개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면 없어지는데. 주석에 지우개가 지우개가 있잖아요. 예. 지금 저는 지금 못 찾겠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나오지만 텍스트로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어딜 가시냐 하면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AI 스튜디오를 가시게 되면은 AI 스튜디오에서는 바로 이게 바로 돼요. 자,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업로드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작업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첨부한 파일에 포함된 스크립트를 한글로 정리해줘. 첨부한 동영상 파일의 스크립트를 한글로 텍스트로 정리해줘. 그리고 복사할 수 있도록 카피를 할 수 있도록 해줘.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제 보, 보통 한 이제 5분에서 7분 정도 되는데 텍스트로 지금 바로 나오죠. 이렇게. 예. 어, 구글 AI 스튜디오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습니다. 전 제미나이를 이제 유료로 좀 쓰다가 일단 멈춰놨는데 뭐 그걸 안 쓰는 동안 이렇게 대부분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요. 여기서 카피를 해가지고 텍스트 카피한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죠. 메모장에다가 넣어서 놓고 난 다음에 어, 이것도 소스에 첨부해 주는 겁니다. B2B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파일 다리미를 저장하고 파일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풍부하게 가능하면 다양한 소스들을 최대한으로 정리해서 넣어주는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노트북 LM에 와서 소스 추가해서 조금 전에 작업했던 거 마지막 요것도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자, 요까지 작업들 자체가 1차적인 작업들이 다 진행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초적인 자료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만들 거에 대한 이제 목차를 만들어야 되죠. 자, 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목차를 뽑아내는 거에 대한 프롬프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차를 뽑아내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목차를 뽑아내는 프롬프트를 저장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목차를 만드는 거를 프롬프트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B2B SMB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책 출판을 기획 및 목차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라는 걸 만들어서 첫 번째 내가 요구하는 건 뭐고 그다음에 너의 역할은 뭐고 내가 작업해야 될 과제는 뭐고 그다음에 책 출판에 대한 기획서와 책 목차를 이렇게 구성해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쭉 프롬프트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어, 집어넣는데 이 내용이 아마 좀 길게 느껴져서 아마 바로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파일로 첨부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파일로 첨부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파일을 한번 첨부해서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많은 저게 명령에 대한 프롬프트가 너무 길면은 어, 노트북 에러 같은 경우는 다시 읽지 못한다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거 자체를 소스로 추가를 해버릴게요. 소스를 추가를 해서 자, 한번 7차 예, 여기에 B2B 노트북 LM 출판 기획 프롬프트 목차 만들기 프롬프트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소스에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것들만 가지고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첨부한 목차가 어디 있죠? 자,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첨부한 소스에 첨부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책의 목차를 작성해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밤 시간이라서 더 걸릴 건데 이렇게 뽑아내는 목차가 다른 데서 뽑은 것보다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프롬프트에 요구한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갔지만 여기 핵심적으로 들어간 마지막에 목차 구성 방식은 뭐냐면은 목차 구성은 책 목차 구성은 부, 장, 주제로 3단계로 구성해줘. 부는 4개의 부, 1부에서 4부, 장은 부별로 4개의 장 이런 식으로 구성을 다 제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별로 4개에서 5개의 소주제를 포함하는 목차를 뽑아줘. 이런 식으로 딱 명확하게 목차 구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의 부와 네 개의 장, 또 장과 소주제별로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고 맥락이 있는 목차를 구성하고 유사한 제목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목차를 구성해줘. 또 컨텐츠는 타겟 고객이 겪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방법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구성해줘라는 게 사실 이제 목차 구성에 핵심적으로 제가 들어간 프롬프트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카톡에 안 들어오신 분은 제가 채팅방에 넣어 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지금 채팅방에 조금 이따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줬던데 만들어진 거 한번 같이 볼까요? 아, 제공해 주신 자료 및 B2B SMB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책 출판 기획 및 목차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AI로 끝내는 B2B SMB 리드 세일즈 퍼널 마케팅이라는 걸 해가지고 파트 1 디지털 전환 시대 SMB B2B 기업의 마케팅 영업 고충점 이해 그다음에 1장 SMB B2B 기업의 현실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그러니까 파트 1의 주제하고 그 파트 1의 주제와 각각 장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파트 1이 그 디지털 전환 시대 SMB B2B 기업이 마케팅 영업의 고충점 이해라는 부분에서 1장은 SMB B2B 기업의 현실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뭐 주제 잘 뽑았죠? 그다음 2장 오프라인 전시의 리드 관리의 문제점과 기회. 세 번째가 뭐냐면 마케팅 왜 이 오프라인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대부분 B2B SMB 기업들이 신규 고객 리드를 가장 많이 획득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어, 아직도 여전히 오프라인 전시가 가장 커요. 오프라인 전시회, 학회, 세미나 뭐 이런 쪽이 가장 크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퍼널 마케팅과 AI 자동화, CRM이 도입의 필요성. 요걸 이제 세 가지 장을 포함시켰네요. 자, 파트 2는 퍼널 마케팅과 AI 기반 리드 생성 전략에서 고객 구매 여정의 이해와 퍼널 설계, 그다음에 AI 기반 리드 스코어링 및 육성, 그다음에 컨텐츠 마케팅과 리드 마그넷의 활용.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님들이 B2B 쪽을 하지 않으면 좀 용어가 낯설지만 B2B 비즈니스 하시는 고객님, 제가 이제 B2B 쪽에 강의를 하거나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를 뽑아준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 다음 세 번째 파트는 이제 CRM 기반의 영업 파이프라인 관리 및 최적화. 그 다음에 CRM 도입과 영업 파이프라인의 표준화. 그 다음 세일즈포스 허브스팟 활용. 그 다음에 영업 프로세스의 자동화. 영업 마케팅 협업 강화 및 성과 측정. 그 다음에 영업 마케팅 협업 강화의 성과 측정이고, 마지막에 이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행 전략 및 미래. 고객 경험 중심의 퍼널 최적화, 인재 역량 강화 및 조직 문화 혁신, 그다음에 미래 역량 강화 및 조직 문화 혁신, 뭐 이런 식의 이제 쭉 나왔는데 이런 걸 똑같이 줘서 만약에 이제 그 자, 요 상황 자체가 요 상황처럼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를 하는데 지금 좀 전에 이제 노트북 LM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챗GPT 프로젝트에서 할 수 있는 거 좀 달라요. 여기서 노트북 LM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여기 있는 것 부분에서 노트북 LM에서 제공되어 주는 이런 기능들 있죠. 이런 기능에서 주어진 정보들, 각각 주어진 정보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약 정리된 정보를 다시 소스로 넣도록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은 다른 LLM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료하고 조사한 것 자체가 정리가 안 된 어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리소스들이잖아요. 그 리소스들을 한번 이 노트북 LM에서 핵심적인 어떤 정리 과정을 거치고 그걸 다시 소스로 집어넣게 하고 그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목차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 본문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은 챗GPT 프로젝트에는 제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챗GPT 프로젝트도 그렇지만 의미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LLM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뭐 대표님 다 잘 아시겠지만 LLM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특성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질문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답변을 원하는 강화된 고객들이 강화된 학습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챗GPT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억 5천 건 정도의 쿼리가 발생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은 이미 수많은 이미 다른 고객들이 질문했던 경험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경험들 속에서 고객이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경험들에 대한 강화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질문하는 것들에 가장 강화된 학습의 방식에 맞도록 그냥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노말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측면인데도 좀 더 이제 그 질문을 좁혀내는 방식이 바로 이제 열심히, 뭐냐, 이 프로젝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여기 보시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한 개,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 여기 보면 AI B2B SMB 통해서 요거 전시회에 관련된 거고요. 또 앞쪽에 한번 더 보면은 뭐, 야, B2B SMB C레벨을 위한 전자책 만들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하냐? 파일을 첨부를 한 거죠. 근데 파일을 첨부했는데 내가 파일을 정리한 파일을 넣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경험치로 봤을 때 이 노트북 LM 챗GPT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기 첨부된 파일을 기준으로 여기 질문창에서 답변을 해주는 거가 하나의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여기 첨부되는 파일 자체가 꽤 양이 많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내가 질문할 때마다 이 내용을 100%다 읽고 그 읽은 걸 바탕으로 출력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사항으로는 어떻게 추천되어 있냐면은 자, 여기 올리는 파일 자체를 그냥 정제되지 않은 로 파일을 올리지 마라. 가능하면은 여기 20개까지 첨부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은 목차별로 15페이지 이하로 핵심적으로 요약된 정보를 첨부하는 것 자체가 효과적이다.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여기서 질문을 할 때, 여기서 또 지침도 여기서 줬어요. 제가 책 출간 의도부터 해갖고 지침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지침을 줬지만, 여기에 질문을 할 때, 이 첨부한 파일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하지 마라. 차라리 질문할 때는 내가 첫 번째 질문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1번 파일과 관련돼서 참조해서 이 답변을 해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훨씬 정확한 답변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챗GPT 프로젝트를 쓰는 거는 이 프로젝트에 내가 첨부한 파일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그 지침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맥락과 일관성을 제공해주는 편리함을 제공해줘요. 분명히. 우리가 그냥 챗GPT에다가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리된 내용을 정리해주지만, 이런 제약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과 비교했을 때 노트북 LM은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업로드할 수 있고 또 그 자체 내에서 이미 정보들을 정리할 수 있고 정리된 리소스를 또한 읽어내는 능력조차도 또 쓰는 능력조차도 챗GPT보다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해봤을 때 이런 어, GPT의 어떤 프로젝트 기능보다는 차라리 노트북 LM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정보를 전체적으로 모으고 정리하고 축약해내는 방식에서는 훨씬 제가 봤을 때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요. 이건 제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챗GPT의 프로젝트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는 오히려 더 챗GPT 프로젝트 기능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부분 노트북 LM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더 좀 개인적 경험을 봤을 때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31분이니까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본문 만드는 부분들 이제 하나씩 작업하는 거는 쉬고 난 다음에 저 35분부터 37분부터 네, 후속적으로 이어서 남은 시간 동안 본문 작성하는 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음. 자, 이렇게 이제 목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목차가 만든 게 저장을 안 했나? 네, 저장을 안 했구나. 자, 목차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메모에 나온 거는 저장을 안 하면 메모 저장을 안 하면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신 결과는 반드시 그때그때 바로바로 메모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소스에 추가한 를 기반으로 책의 목차를 작성해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하고 좀 더 다르게 나왔나요? 자,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몇 번 이렇게 만들어서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메모 저장을 꼭 해야 된다. 자, 메모 저장을 꼭 해야 저장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메모 저장한 거를 우측에 넘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메모 저장한 거를 우측에 넘겨놓으면 그게 되겠죠? 목차가 되겠죠? 자, 소스로 전환하면은 목차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제목이 뭐로 소스가 들어갔나요? AI 비즈니스 퍼널 혁명이라는 걸로 AI
있네요. AI 퍼널 마케팅 혁명이네요. 그죠? 퍼널 마케팅 혁명이라는 걸로 들어갔습니다. 요게 이제 목차가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본문 쓰기 작업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자, 쓰기 작업으로 들어갈 건데, 본문 쓰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요 내용을, 저장을 할 거예요. 목차를. 제가 저장해서,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단락씩 쓰게 할 겁니다. 그래야 오히려 내용 자체가, 어, 특히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읽기하고 쓰기가 자체가 어떤 컨텍스트하고 그다음에 토큰량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쪼개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더 효과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요거를 복사를 해서 제가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작업을 이제 본문 작업을 이제 먼저 목차 목차 리스트라고 일단 먼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250709 해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프롬프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본문 프롬프트를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프롬프트를 먼저 작성하는 지침을 제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작성할 때 지침을 제가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 책 출간 의도, 브랜드 보이스 및 어조, 그다음에 타겟 고객, 핵심 메시지 및 브랜드 어조, 글 작성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책 출간을 내가 왜 하게 된 거고, 자, 여기 핵심은 최고 경영자 및 C레벨 영업 마케팅 임원의 핵심적인 고민과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거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브랜드의 보이스 및 어조는 직접 체험을 바탕으로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경험을 말하듯이 편하고 친절한 어투로 글을 작성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경험담을 들려주는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달라고 작성 원칙을 해줬고요. 세 번째는 이런 타겟 고객 자체는 앞에서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 및 브랜드 어조는 어, 이런 어떤 디지털 변환 시대, AI 시대 인적 판매 중심의 문화, 조직, 마케팅 영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또 이런 변화에 세일즈 퍼널과 AI를 통해서 업무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또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에게 경험을 말하듯이 친절한 어투로 작성해달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글 작성 원칙은 글은 최대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거는 프로젝트 파일이 아니죠. 요거는 아까 이제 이름이 새로 들어갔으니까 어, 여기에 요 문서를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 문서를 제가 지침이라고 그럴게요. 전자책 본문 작성 지침 프롬프트. 전자책 본문 작성 프롬프트 파일 문서를 참조해서 글을 작성할 것. 그렇게 이렇게 내용을 해서 요거를 이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파일을 저장을 하고 요 파일을 또 소스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소스를 추가해서 어,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침까지 만들어진 거죠. 지침까지 여기 들어간 겁니다. 다시 그리고 새로 고침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글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 그럼 글을 쓸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가 여기 첨부되어 있는 어, 첨부 파일 여기에 보면 소스겠죠, 그죠? 소스 파일, 소스 파일 여기 제목 중에 목차가 아까 여기 이게 있죠? 여기 AI B2B
B2B 퍼널 마케팅 혁명 파일을 목차 순으로 작성하고 그다음에 첨부 파일 그다음에 아까 AI로 끝내는 이 파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요게 되겠죠? 아까 첨부한 지침을 첨부했으니까 그죠? 드 프롬프트 지침을 기반으로 자 이제 한 장씩 써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장씩 쓰게 할 겁니다. 자, 한 장씩 쓰게 할 때 이제 한 장씩 한번 작성을 시켜 볼게요. 여기 아까 복사해둔 목차를 가지고 자, 첫 번째 파트 1의 1장 그다음에 1절을 복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파트 1의 1장 1절을 해서 그다음에 위 주제 내용을 2,500자 이내로 내용을 작성해 달라. 본문 내용을 작성해 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걸 복사해서 넣고 붙여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첨부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요 저기 목차와 요 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 파트의 1장의 1절의 내용을 지금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되면은 요걸 어떻게 한다? 바로 메모 저장에다가 하는 겁니다. 메모 저장, 메모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두 번째 거를 2절을 복사를 한 다음에 아까 다시 프롬프트에서 복사해서 다시 2절의 내용을 붙여넣는 겁니다. 위에 거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요거를 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한 개의 장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또 메모장으로 저장을 하고요. 다시 1-3 해서 다시 1-3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1-4까지 하고 만들어진 내용을 한번 보는 걸로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1-3 작성이 됐고요. 다시 메모장에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1-4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파트 1이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작성된 걸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사실 이제 글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초보잖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럼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막 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풍부한 소스를 제공하고 그 소스를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글이, 즉 글의 의도와 관련성을 가지고 글이 써지는 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하루시네이션이 가능하면 없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근반으로 해서 또 내가 제공한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글이 써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른 글쓰기 어떤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거는 풍부하게 내용이 풍성하게 제대로 쓰여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글을 한번 작성을 일단 한 겁니다. 자, 한번 보면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게 파트 1, 디지털 전환 시대의 SMB 기업의 마케팅 영업의 고충점에 대한 건데 현실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라는 내용입니다. 1-1 디지털 전환의 필수성 인식 및 시급한 과제인데 내용 한번 보면은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B2B SMB 기업의 최고 경영자 및 C레벨 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뭐냐면 글쓰기가 아까 제가 주어졌던 그런 지침들, 인터랙션 저 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작성이 된 겁니다. 그 대화하듯이 쓴 거죠, 그죠? 안녕하십니까? 15년 이상 B2B 퍼널 마케터로서 수많은 기업을 퍼널을 기획하고 운영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바 오늘날 디지털 전환 는 더 이상 단순히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 우리 기업이 경쟁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핵심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어투도 이런 게 그냥 되게 어떤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화자적 입장에서 글이 쓰여져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고 경영치 50%가 향후 18개월 이내 내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절실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글을 참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이런 기본적으로 써여진 글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부분들이 앞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자료들과 정리가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는 B2B SMB CEO와 C-레벨 임원의 리드 생성 핵심 고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리드라는 건 우리 잠재 고객의 정보, 우리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살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에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의 정보를 리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또, 15년, 저기 보면 이제 오늘날 B2B SMB 기업이 리드와 생성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충점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품질 리드 확보의 어려움. 실제로 B2B 마케팅의 61%가 고품질 리드 생성이 가장 큰 도전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 자체가 어떤 경험적 기반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투로 지금 글을 잘 써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심각한 데이터의 품질 문제, 그다음 효과적 리드 생성의 부재. 어, 뭐 여기 보시면 B2B 구매 여정은 매우 복잡하고 긴 호흡을 요구합니다. 평균적으로 B2B 구매자는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13개의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 걸 나타났습니다. 같은 이런 어떤 이야기를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경험적 이야기를 풀어내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세 번째, 인적 판매 중심의 영업의 한계와 디지털 전환의 장벽이라는 건데 또 여기 보면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미래의 선택지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SMB의 디지털화는 기업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글 자체를 되게 어떤 보고서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적 관점에서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써주고 있다는 거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쭉 나온 게 디지털 채널 통한 개인화된 경험 제공의 어려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자, 1-4 영업 및 마케팅 디지털 전환의 주요 문제점. 자, 저는 여러분이 느끼는 고충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재밌잖아요.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DNA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많은 B2B SMB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글 보시면은 저는 이 정도 글들은 제가 초고를 쓴다면 이만큼 못 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고치고는 정말 훌륭한 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시는 출판사 전문 대표님도 계시지만, 사실 저도 한 4년 정도를 디지털 출판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비 출판하는 거를 한 20권 정도로 제가 자비 출판하는 거를 기획 업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초고 업무 이 정도로 잘 못 써요. 톤은 매너도 일정하지 않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글 자체 되게 전문적인 글이 어떤 영역이지만 상당히 어떤 현장에서 직접 겪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그 현장을 공감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글쓰기가 바로 이런 노트북 LM이 주는 바로 이런 구성적 특성들, 또 이런 어떤 하나의 또 레그적 관점으로 주어진 DB를 근간으로 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주어진 지침을 가지고 글을 써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쓰기에서는 저는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노트북 LM 자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일단 설명을 글쓰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유를 마치고요. 어,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노트북 이름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제가 정말 이 노트북 LM을 가지고 정말 또 효과를 보는 분야가 하나가 뭐냐면은 강의안입니다. 정말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만들었는 거 하나 강의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북독방에서 발제할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PDF로 구운 건데요. 어, 거기서 아예 보내드릴게요. 제가 젠스파크에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매주마다 책 한 권씩을 이제 발제하는 북독방이라는 걸 같이 지금 한 4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전에는 책 한 권을 발제를 하려 그러면은 보통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제가 기존에 이게 발제했던 책들이거든요. PP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PPT를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이 책을 읽는 시간을 제외하고 발제하는 시간만 한 거의 열 몇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20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공유 보여드릴게요. 자, 공유를 제가 풀었는데 다시 공유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발제안을 제가 일일이 이렇게 다 쳤어야 했습니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타자로 쳐갖고 이걸 전부 다 발제안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책을 읽고 이걸 발제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20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그러면 정말 하루 일주일에 정말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게 이제 젠스파크를 쓰면서 정말 오늘 오전에 이걸 끝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발제안인데 이 발제안을 제가 오전에 작업을 해가지고 이 책 한 권을 다 발제안을 다 만든 겁니다. 근데 괜찮죠? 시각화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하루에 어, 일주일에 거의 2시간짜리 8개 강의안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사실 다 했거든요. 그게 가능한 게 이제 바로 노트북 LM하고 기타 챗GPT-4하고 젠스파크를 이용해서 전부 다 가능했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강의안을 만드는 핵심적인 노하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안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강의 끝내겠습니다.